이제 우리 선언 포럼에서 오늘 이 강좌를 열어줬고, 그러니까 주관을 해주었고, 그것이 그릇이라면은 그 담는 내용물이, 음식물이 저 제목입니다. 제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짐, 내가 임금이 바란다. 무엇을? 화천지수를. 화천의 물을 아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고종 황제가 그 당시에 5세 말하면은 국회의원쯤 됩니다. 정환직 의원에게 그 정환직 의원 그러면은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아니고 중추원 의원이에요. 그 5세 말은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원에게 저렇게 쪽지를 준 겁니다. 비밀리에. 이 화천의 물을 아느냐? 이건 아주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공이라는 제후가 위기에 봉착되니 봉추부라는 신하가 서로 임무를 바꿉니다. 환공의 제후의 옷, 환공의 왕의 옷을 신하가 입고 임금은 신하 옷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위기를 탈출하는 고사가 화천지수예요. 그래서 신하 봉추가 임금 환공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환공은 신하의 옷을 입었으니 남이 볼 때는 신하가 됐죠. 신하가 임금에게 야,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 떠오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는 임금이죠. 신하 복장을 입은 환공이 그 수레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봉추는 죽고 환공은 살아남은 그 고사가 이겁니다. 화천지수입니다. 우리 여기에 금단동, 지금 충효동 가면은 충효사 있죠. 충효제에 가면은 문 열고 호구문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아마 저런 비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석비에 화천지수 기념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는 고종 황제가 정환직 의원에게 쪽지를 준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오늘 저렇게 좀 풀어갈 텐데, 먼저 제가 여기 이렇게 유인물을 하나 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작년 6월 달에 대구일보에 게재한 제가슴 스토리텔링입니다. 여기 찾아오는 길이라든가 제 이름은 빼버리는데, 요거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접근됐기 때문에 약간의 가공이 있어요. 오늘 강의는 좀 실제 중심으로, 의진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로 읽으려면은 이 글을 읽으시면 되고,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산남의진을 뮤지컬이나 연극으로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이런 대본을 기준으로 다시 개작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연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데, 이걸 먼저 살짝 보면서 한 장 한 장 집어보겠습니다. 이 조세 산남의진이 뭐고, 산남이라는 것은 태백산 이남이라는 뜻이에요. 태백산 이남. 그러니까 태백산 남쪽에 있는 의로운 군대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병이 많은 지역입니다. 의병이 많은 의병사가 많은 민족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임진왜란 때 의병이 있었죠. 그거는 완전히 민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의병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그 다음에 영조 물러가라 하는 의병도 있었어요. 혹시 박 교장님 역사시잖아. 생물하셨나? 1725년에 영조의 출생을 의심한 남인 지역, 충청도, 경북 이런 쪽에서 선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영조 물러가랍니다. 쉽게 말하면 영조 퇴위 운동을 하는 게 그 당시 전국적으로 퍼졌죠. 그래서 정부에서 의병을 하명을 하는 그런 의병도 한번 있었어요. 그거는 1725년이고 그거는 관변 의병이고,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의병은 우리나라 의병이 전부 다 3번 중에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은 영조 때의 의병은 관변이라고 본다면은 임진왜란이나 또는 갑오경장 이후, 또 을사늑약 이후, 또 고종 퇴위 및 군대 해산 이후, 이때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의병입니다. 그런데 이 의병이 끝난 뒤에는 바로 항일 운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저때까지는 합법적으로는 우리가 한일 합병이 안 된 상태, 외교권만 박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1910년 이전에는 항일 독립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1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의병들은 다 독립군으로 편성이 되고, 실제로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정부의 독립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전부 다 의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남 의진도 을사늑약이 뭔지 다음 장에를 보기로 하고, 을사늑약에 항의한 우리 영남의 이렇게 산동 지방의 막 의병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기간은 대체로 이거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저려보면 될 것 같아요. 1908년 한 7, 8월 되면은 실제로 의병은 거의 다 임무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잔재가 1909년 봄까지는 간다 이렇게 봐서 저는 계속 앞으로 산남 의진사를 연구할 때 저렇게 좀 길게 잡을 작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누가 했느냐. 우선 지도자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런 분들입니다. 정용기, 정환직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용기가 먼저 1, 2대 의병장이 되고 3대는 정환직, 4대쯤 가면은 최세윤 대장 이렇게 이제 이어가면서 한 4년 동안 의병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창 많을 때는 한 1000여명이 됐어요. 옛날 우리 농경시대에 1000명 이건 대단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호수공 중심으로 한 800명 뭐 기록에다 좀 다르긴 한데 800명을 거느리고 경주 복성에 참여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 보면은 그 당시에는 500명 이상의 의병을 모았다는 건 막 굉장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 때의 1000명하고 임진왜란 때의 1000명, 예컨대 뭐 8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동원됐던 인원은 약간의 성질의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른 연구자들은 그렇게 해석해 놓은 데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임진왜란 때는 전부 다 자기 집의 노비, 자기 문화들입니다. 그들은 스승이 돈을 대고 스승이 분량을 대고 스승이 일어나자.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또 우리 국가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나니 그 제자들, 그 노비들, 소작인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를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었어요. 이 정환직, 정용기 그 부자의 역량이. 다만 정용기라는 분이 요즘 말하면은 리더십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사나이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비록 자양 출생이지만은 이 근원동에 그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영예에는 신돌석하고도 친구가 되는 거고 또 물론 이 정용기 씨의 제종 동생인 정순기라는 분은 친척간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친척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정용기 의병대장의 개인적인 친교, 대구, 여기 뭐 하양, 신령, 영천, 저 청하, 영덕, 청송 그 일원에 인간관계로 맺어진 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훨씬 더 이 의병 정신이 강하지 않았을까?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4년간 버팁니다. 그런 걸 볼 때 저 정용기 대장의 리더십에 그 새로운 어떤 조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이한국 이런 분들은 다 포항 쪽, 경주 쪽 사람이에요. 뭐 손영강 마찬가지로.
권규섭은 아마 요 영천 죽장 사람일 걸로 보고, 최세윤도 경주 포항 쪽 사람이에요. 우재룡 같은 분은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박 교수 보고 언뜻 이야기했는데, 저분은 구군대, 그러니까 조선 말기의 군대 장교입니다. 1907년에 군대가 강제적으로 해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종을 1907년도에 강제 일제가 와서 퇴위시키고 순종이 이제 즉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의 조선의 군대는 강제적으로 8월달에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때 많은 장교들, 병사들, 간부들이 의병에 다 참여합니다. 그 우재룡은 정용기의 리더십, 의협심, 국가관, 뭐 어떤 민족관 이런 데 돼가지고 같은 남자끼리지만은 아주 뭐라 그럴까 선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래서 군대 끝나고 와가지고 나는 여기에 투신하겠다. 이렇게 함께 한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천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경북 동해 남부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략은 뭐냐?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전략이 뭐냐 하면은 고종의 밀지를 받은 정환직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전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영남에서 해가지고 북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해서 신돌석하고도 연계하고, 신돌석은 이미 갑오경쟁 이후에도 의병 활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갑오경쟁 이후에 유인석이라고 저 강릉 원주 쪽에서 의병 활동을 했는 분이에요. 그분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북쪽에서 서울로 도로 내려가서 포위를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겠다. 거대한 꿈을 갖습니다.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거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자, 갑오경장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1894년이죠. 갑오경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머리 깎으라, 상투 깎으라, 양복 입으라, 뭐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혼을, 우리의 민족 정신을 뺏기는 게 하고 막 대거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혁명도 그 즈음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비시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갑오경장과 민비시해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두 사건 때문에 또 의병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을미 의병이에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 전쟁이 1895년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무너뜨리니까 아, 이거 동양군 별거 아니구나 하고 갑오경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전쟁이 1904년에 뭐 좀 지지부진 오래 끌긴 하지만 일단 1409년에 일본이 승리의 기선을 잡습니다. 그 별거 아니다. 이제 동양권에서 청나라와 러시아가 가장 강국이었는데 일본이 생각할 때 청나라도 건드리보니 너무 아프고 러시아도 청나라보다는 조금 셌지만은 그냥 몇 분 그냥 훅 지르고 그냥 아파트 넣으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드디어 강제적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을사보호조약이고 지금 교과서에는 을사늑약이라고 나오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외교권을 박탈된 겁니다. 여기에 분개해서 또 의병이 일어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 을사, 요거는 그 다음 장 보기를 하고 다시 다음 장. 자, 그걸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의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을미의병이라고 제가 언뜻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을사의병입니다. 자, 을사의병에 우리는 보세요. 1906년 여기 9월에는 이제 전투가 좀 있었던 데고 여기 한 3월부터 한 6월까지라고 보면 돼요. 우리 영천 지역은 정용기 중심으로 저렇게 의병이 일어나고 그 점에 쭉 한번 보세요. 청송에도 유시연 중심으로 1906년에 그 다음에 저 경기 원주에는 1905년에 홍성에는 민종식, 이 민종식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판서입니다.
그런 대가 집안인데도 저렇게 의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인에는 최익현 너무 잘 알죠? 저는 장성 부근입니다. 전라도 장성. 지금도 장성에는 우리나라 9개 서원 중에 하나인 그 장성 서원에 최익현을 배양해 놓은 그런 자리입니다. 최익현은 서울 사람, 서울 경기 사람인데도 장성에서 모시고 갑니다. 당신이 와야 우리가 의병 대장을 할 수 있겠다. 참 아주 독별하죠. 그래서 1906년에 저렇게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영해는 여기 갑오경작 이후도 이미 신돌석은 의병을 일으키는데 1906년에 다시 재결성을 하죠. 자, 다시 앞장으로. 그 을사늑약 이후에 일어나는 항일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민영환. 그냥 자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을사오적 그러는데 이 민영환도 찍었으면 을사육적에 해당됐을 거예요. 서명을 했으면은. 그 당시에 그만큼 반열이, 요새 말하면은 청와대 한 비서실장 정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명해야 되는 직위예요. 본인은 자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막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항일 의거 정신이 확 막 물결처럼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자결해서 죽음으로써 한글을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 국제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우리 정 대표님도 언뜻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런 데 가가지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저런 데 가서 호소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고종이 밀명을 내리죠. 그런 반면에 전국적으로 저렇게 의병을 전개하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산남 의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요. 하나 더. 자, 이 의병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1900년을 전후해서 있었던 의병은 이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아까 을미의병이 있죠. 민배시해 사건이라든가 갑오경장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정신을 말살하지 마라 하고 의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사병 놔두고,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되니까 그 장교단, 그 여러분들 왜 군대 해산됐다 하면 해보세요. 요즘도 어느 직장에서 해산되면 왜 됩니까? 야단나죠. 밥통 떨어지는 판인데. 더군다나 군인들은 왕년에 총 쏘고 칼 썼던 사람들인데 그냥 있을 수 없고, 또 이게 우리 정부가 해산을 시킨 게 아니고 일제가 강제적으로 해산시키니까 그들은 군인 정신을 가진 그들, 또 무장된 그들, 훈련된 그들이 그냥 있을 수 없죠. 전부 다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기존의 의병단에 다 투여가 됩니다. 투입이 돼서 1906년쯤 가면은 일제의 수비대에 의해 가지고 의병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기 체계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군량미 조달도 어렵고, 대놓고 싸움도 못하고, 전부 우리는 유격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1907년 7월에 군대가 해산되면서 8월, 9월쯤 되면은 해산된 그러니까 퇴출된 장병들이 대거 기존의 의병단에다가 들어옵니다. 의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대표적으로 우재룡 같은 분은 우리 산남 의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1907년 후반부에 가면은 그 의진들이 굉장히 강세를 띱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더 탄압하게 되죠. 아무튼 그 가운데 을사의병, 이거는 을사늑약에 한거한 의병이다. 우리의 외교권 박탈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의병이고, 우리 산남 의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산남 의진 전개는 이렇게 제가 대략 이렇게 4단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 고종이 밀지를 받아가지고, 요 빨간 걸 한번 봅시다. 밀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건동 지역에, 그 동해안 지역에 있는 이 청하, 영덕, 포항, 영천, 이제 죽장, 이 건동 지역에 있는 일본 수비대를 유격전으로 격파하는 데다가 일단 목표를 뒀어요. 물론
정환직 장군은 처음부터 거시적인 목표를 뒀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런 수준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일본 수비대 경주에 있는 한 놈이 그 정용기를 꼬드깁니다. 그 정용기는 일본 수비대의 간부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갑다 하고 전부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 그 정용기 장군의 성품을 내가 약간 이야기했는데 그 아주 사나이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나이다운 사람이 대체로 누가 와가지고 형님 하고 이렇게 엎들고 이러면은 야 그래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냥 형님 아우면 해버립니다. 꼼꼼하게 안 따졌던 것 같아요. 그 신석호라는 그런 작자가 아주 간첩 행위를 한 겁니다. 입으로는 형님이 해놓고는 다 정보 빼가지고 일본 수비대에다가 다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전투 중에 정용기 대장이 바로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서울에 그래도 이제 권력 주변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명을 받고, 즉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의병 활동하다가 대구 감옥소에다가 수감되니 아버지가 백방 활동을 해가지고 조기에 빼냅니다. 그게 한 10월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정용기가 수감되니까 지지부진해지던 산남 의진을 정용기가 석방되면서 다시 결성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볼 때는 답답해서 죽는 겁니다. 빨리 너희들이 의진을 추스리고 강화시켜서 원래의 계획인 동해 북부를 해가지고 저 강릉을 해가지고 서울을 가지고 포위해야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의병들이 함께 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너 임마 자꾸 이래가지고 이유만 대고 어렵다는 이유만 대고 안 하면 너 어떻게 하나 하고 아들을 막 옷의 개념으로 보면 달달 볶는 거예요. 수시로 전화하고 체크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의됐나 하고 확인하겠죠. 그러면서 군량미도 대주고 돈도 계속 대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1907년 봄에는 이제 이 정용기도 종전보다도 훨씬 더 이 의병을 지휘하는 어떤 그 의지라 그럴까 이런 게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그거 일치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북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훨씬 더 좀 강력한 자세로 북쪽으로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돌석하고도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다가 저 1709년 8월 되니까 우재룡 같은 구군대에서 해산된 병력이 합류가 되니 의병이 졸지에 아주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용기 입장에서는 좋다. 이제 제대로 전투하면 할 수 있겠다 하고 야 북진하는 제일 첫 코스가 이밤입니다. 죽장 포항시 죽장면 이밤. 거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산나무 의전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곳이고 가장 전사자가 많았던 곳이고 저 이상은 집중된 전투가 없어요.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마음먹고 저기에는 어떤 정보가 있었나 하면은 일본 수비대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일본 수비대 병력이 거기에 뭐 집결한다 이런 사전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 이밤 뒷산에 전부 다 이렇게 이밤에 가면 매현이라는 지역인데 그 뒷산에다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포항시에서 그게 우리 영천하고 다르게 산나무 의진 발상지하고 그런 빛을 씌워놔 버렸어요. 참 그것도 위에 보면 가관인데 그 발상지가 아니거든. 격전지일 뿐인데 발상지는 오히려 우리가 영천역의 자양으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대대적인 매복을 하는데 우리는요 그 일제 때 그 총이 화성총입니까? 이거는 단발이고 날씨가 흐리면 안 돼요. 그 빗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막 화약 폭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가진 총은 상당히 자동성도 있고 단발성도 있고 이거는 또 건조한 화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속도 면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총을 가지고 이 뒤에 매복해 있다가 이것도 또 어떻게 졸지에 그 탈로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밤 전투에서는 북상을 하고자 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그 전투에서 그것만 이기면은 이제 뭐 청송으로 그다음에 저쪽 어디입니까? 청하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완전히 좌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아깝게도 정용기 장군을 비롯해가지고 40여 명 인원이 져서 다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좌초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던 그러니까 정환직 장군이 의원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자기 아들과 거기에 동료들의 전사자를 추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내려와가지고 인물로 보면 2대째지만은 이 시기로 보면은 3차 결성을 다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들이 죽고 나니 그 아버지가 직접 의병대장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우리 영천에 아주 별난 그런 케이스들인데 임진왜란 때는 호수공 정세하 장군이 50세 중반에 이제 출정을 해가지고 의병장으로 나갑니다. 그 맏아들 배감 정의변 장군이 그 아버지를 구하려 하다가 아들이 죽어버려요. 경주성 전투에서. 이 경우는 아들을 내보냈다가 아들을 죽고 60 중반에 된 아버지가 다시 의병장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영천만 있는 일이에요. 뒤에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환직 장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밤 전투는 굉장히 집중화된 전투였다면은 정환직 장군이 내려와서는 굉장히 이렇게 분산되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책임자를 줘가지고 그 단일한 지휘 체제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결국 정환직 장군도 그해 섣달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의병이라는 것은 이 어떤 완성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지도자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 지는 거의 능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의병에 참여했던 포항의 최세윤 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정용기 장군을 비롯한 이밤 전투에서 전사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순직된 정환직, 대구 교도에서 우리 영천 우리 교보 선생 이 어른이 여서 순직이 됐죠. 조영강 이 앞에서 지금 가면은 정환직 장군 양세, 그는 부자간, 그리고 순직 기념비 그렇게도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조영강 앞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른들을 위령제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명분입니다. 다시 4차 의병을 결성하기 위한 대외적인 명분이 그거예요. 우리의 동지가 전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압제속이지만은 우리가 위령제를 지내자. 전부 다 거동사로 모이라. 이러니까 일본 헌병들이나 일본 군대가 볼 때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심을 안 하고 여기 이제 거동사라는 데는 오지 중에 오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가보시면 알지만은 보현 그 꼴짝 그 중에서도 거동사 그 꼴짝에서 위령제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 지역민들도 공감을 했고 그 전쟁 동지들도 공감을 하고 일본인들도 그렇게 눈치 못 챈 그런 결과가 됐죠. 거기서 실제로 위령제를 지내고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좌초할 수 없다. 내가 대장이 되고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4차 결성을 해서 2월 달에 저렇게 하는데 7월 달에 또 그 어른이 또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순직을 하는데 그 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어른이 활동을 하지만은 여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산을 해요. 최세윤 대장은 이제 아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자, 정환직 대장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의 목표가 원대했다. 북상을 해가지고 다시 입성하는, 경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이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역부족이니 우리의 입장을 알고 우리 지역 수비를 하고 우리 지역을
압제하는 일경을 그냥 일군을 격파하자. 이런 쪽에다가 아주 지역적 목표를 두고 이렇게 신령, 경주, 영해, 영덕, 심지어 팔공산. 그리고 팔공산은 우재룡 대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지역 뭐 방위라 그럴까, 지역 수비라 그럴까 이런 개념으로 산남 의진이 처음부터 과정 결과까지 약간씩 목표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자, 활동 지역은 이렇게 상당히 이 경북 동해 북부 쪽에 이렇게 지역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어서는 실제 전투한 것도 있고 그냥 뭐 간 것도 있고 사람이 온 것도 있고 꼭 그중에서 치열한 전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 사람이 산남 의진에 참여했거나 실제로 그 지역에서 전투를 했거나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산남 의진의 활동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산남 의진을 우리 이제 이렇게 아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종의 입장도 있습니다. 고종의 입장은 아까 우리 정 대표님이 모두 이야기했듯이 국제적인 호소는 이렇게 하고 국내적인 투쟁이네. 투쟁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요거는 정환직에게만 준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환직 장군에게는 이렇게 밀지도 주고 상당한 또 이렇게 뭡니까 활동비도 줬는데 군자금이라 할 수 있겠죠. 활동비를 줬는데 타 지역의 의병사를 그러니까 각 지역에 아까 그 을사 의병이 전국적으로 다 지역마다 일어나는데 그 의병사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 그거는 아마 추후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비록 요 지역 근동에서 일어났지만은 항일 의병망을 형성했다. 이 망을 형성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지난 뒤에 우리가 다시 상고를 해 본다면 영천이나 동해 지역에 특히 영천, 경주, 영해 지역에 의병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쪽 동해 쪽은 영덕의 신돌석밖에 없었을 거예요. 신돌석은 경주 쪽 와서 전투를 안 했습니다. 영해까지도 거의 안 내려왔어요. 신돌석의 생가에서 울진까지가 약 한 100리, 120리 정도 돼요. 그 월송경까지. 그 일대는 전투를 많이 했고, 이 신돌석 장군도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기 때문에 신출 귀몰한 장군이라 이분도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멀리 나갑니다. 이 시골 사람이 주로 친교를 어디 사느냐? 저 강릉 가서 하고 서울 가서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북쪽으로 관심이 있었지 이 남쪽으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항일 의병망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을사 의병망이 전국적으로 다 포진되어 있는데 영천에서 정환직 장군 부자가 봉기를 그러니까 의거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거병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이 영천은 자존심이 우리 후손들 볼 때 억수로 안 상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나 과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놓고 하나하나 표시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 산남 의진이 없었더라면은 이쪽 지역은 뿡 뚫려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자, 대구나 경주에 있었던 일본 수비대들이 이거는 완전한 공고한 발판을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중부로 올라갔을 겁니다. 충주로 가고 저 동해로 가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제어해 줄 만한 어떤 시스템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 산남 의진은 전국적 역사를 이제 뒤로 돌아보면은 전국적 의진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다음 문제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그 자체가 나는 엄청난 역할이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2009년도에 이건 아마 문중 중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환직 장군의 손자죠. 예, 정환직 장군의 손자.
그리고 또 이 오천정씨 집안 문중. 그러니까 이제 호수공 다 후손들 맞죠? 그러니까 호수공, 그러니까 범큰 문중에서, 대문중이라 그럴까. 그런 큰 문중에서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참여를 하고 또 그 후손도, 직계 후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도에 산남의진 기념사업회라는 게 하나 이렇게 슬쩍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되지를 못해서 그러다가 뭐 큰 활동도 없이 그냥 지지부진 하는 가운데 2013년도에 거동사가 국가보훈처 호국시설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아까 그 4차 그 거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 거동사의 주지인 해신 스님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산남의진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이것이 사회적 자산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스님의 업적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그 스님이 사제를 틀어가지고 정환직 장군의 묘소를 사제를 틀어서 정비를 합니다. 토지도 매입하고 또 계속 위령제나 추모제를 지냅니다. 또 크고 작은 행사를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산남의진을 어떤 한 문중사의 또는 후손의 일이 아니다. 또 어느 스님이 독자적으로 위령제나 추모제를 지내야 할 그런 작은 성결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크게 나라사랑의 문화유산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영천 사회의 역사문화유산으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사랑의 자산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현대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중이나 추모제, 또 지금까지는 뭐 산남의진 그러면 정환직, 정용기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산남의진을 또는 우린 역사를 한 개인의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역사 굉장히 좁아져요. 그거를 사건 중심으로, 사회사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사건은 굉장히 확대될 수 있고 그 인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끊임없이 재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굉장히 좁게 돼요. 그 원래의 사건이나 사실보다 훨씬 더 좁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문중이나 추모제나 의병장 중심의 산남의진을 이제는 사회 문화 자산으로, 사회 역사적 자산으로, 뭐 영천을 넘는 뭐 나라 사랑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 산남의진 기념사업회에서 몇 분 오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산남의진 기념사업회의 활동 영역을 저는 적어도 넓혀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아마 다 함께 생각을 비슷하게 할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제 주장에, 제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성역화나 추모, 이거는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이런 축선을 중심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을사의병 때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그 을사의병, 전국에 있는 을사의병들하고도 연대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국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에 산남의진 연구회라는 동아리 활동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 젊은이들이 이해 안 하고 이 시니어들만 이해하면 우리 세대 갖고 나면 이게 또 대가 끊어져. 그 다음에 끊임없는 전문가들과 젊은이들을 통해서, 전문가와 젊은이를 통해서 학술을 대회도 하고, 산남의진을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몇 가지 아이디어 냈듯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더 구체적으로, 뭐 의병대장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지역과 연계되는 것, 뭐 등등 엄청나게 학술적인 연구 자료가 많아요. 자, 내가 아까 박규용 교수보고 이야기했는데 팔공산에서 기록은
분명히 우재롱 지역대장이 팔공산을 책임지라 하고 최세현 장군이 이야기했다. 분명히 그랬다. 그런데 그는 우씨 집안의 문중이나 문집이나 또는 팔공산의 어떤 자료를 뒤지다 보면은 저런 게 아니 있겠나. 그거는 박 교수, 교수님 한번 연구를 해봐서 내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전문가의 학술적인 영역도 엄청나게 넓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생,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념사업에서 지금 살짝 지금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 체험, 순례라든가 뭐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연극이든 영화든 저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선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나무를 크게 만들어야, 그래서 외연을 콘텐츠로 외연을 확대해야 산남의진이 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일당백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남의진 알고 보니 이런 배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두 어른의 것만 아니더라.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영천시나 보은처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영천이 남겨놓은 임진왜란, 산남의진, 6.25 전쟁 회전, 이거 지금 메모리얼 파크, 저도 자문을 지금 수없이 해가지고 곧 5월 달에 이제 오픈될 겁니다. 조금 더 늦을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 산남의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의 우리 영천에서 발행한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인식을 스스로 제한해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 산남의진에 대한 이해의 외연을 넓히고, 그 외연을 넓히는 만큼 또 기념사업회 이 당국이나 아니면 우리 영천시 당국 또는 시민들이 함께 그 자산의 외연을 넓히는데 함께 생각을 모아줬으면 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이자 또 청원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